자, 오늘은 화석과 지질시대 구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공룡화석 혹은 공룡 발자국 화석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오래된 생물, 즉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들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것들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냐면,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 여기서 보면 유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룡 뼈 화석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생물의 유해라는 것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라는 것이 꼭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생명체의 살았던 흔적들도 화석으로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취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물체의 흔적 역시 화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생물의 유해, 시체나 혹은 흔적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되고, 그 퇴적층의 무게에 의해서 그 부분이 다져지게 되고, 그 다져진 상황에서 이제 그 살이라든가 이런 좀 쉽게 썩거나 문드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딱딱한 부분들이 남아서 그 무게를 지탱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지하수에 이제 포함된 물질들에 의해서 그 뼈라든가 그런 딱딱한 부분에 있던 성분들이 쉽게 말하면 암석의 성분으로 치환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풍화와 침식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서 이제 화석으로서 모양을 띠게 되는 겁니다.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근데 이런 화석이 생성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화석이 많이 생성되기 위한, 좀 다르게 얘기하면 화석을 현재 많이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만약에 어떤 생명체 A가 과거에 단 한 마리만 살았다면 그 생명체 A의 화석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걔가 죽어서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이 돼야만 화석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화석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체 수가 많을수록, 살아있는 그 생명체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층에 묻혔을 때 자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공룡 같은 것들이 죽었는데 그게 빠른 시간 내에 땅에 묻히지 않는다면 다른 육식공룡이라든가 이런 생명체들이 그 시체를 막 뜯어먹고 하면서 유해가 많이 이렇게 손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죽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퇴적층에 매몰되어야, 즉 묻혀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룡 화석, 무슨 암모나이트 화석이라든가 삼엽충 화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화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화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차이점 뭐냐? 자, 얘네들을 일단 특징을 얘기하자면,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만 살았던 애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공룡은 고생대에 살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도 살고 있지 않죠. 정확히 중생대에만 살았던 것이고요. 특정 시기에 살았으면서 그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해서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수가 살았다는 거죠. 아주 넓게, 그리고 특정 시기에 살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층에서 어떤 그에 해당되는 생물의 화석을 발견한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지층이 언제 생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룡은 중생대에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지층에서 중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인 공룡이 발견된다면, 그 지층이 중생대에 해당되는 약 1억 5천만 년 혹은 2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서, 화석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 화석이 포함된 지층이 언제 만들어진 지층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화석, 지질시대의 구분에 이용되는 이러한 화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러한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화석은 지질시대의 구분을 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바로 삼엽충, 공룡, 암모나이트, 화폐석 등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삼엽충은 가장 대표적인 고생대의 표준화석이고요.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표준화석이고, 화폐석은 신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찾아보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시험이 출제될 때는
그림과 함께 얘가 어떤 화석이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시상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화석은 지금도 살고 있고 예전도 살고 있고 그 훨씬 전부터 쭉 살고 있었던 생명체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시상화석 여기 지금 예를 보시면 산호, 고사리, 산호, 조개가 있는데 고사리 현재도 살고 있고 산호, 조개 현재도 살고 있는 생물들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얘네들이 화석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 지층이 언제 생성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 옛날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얘네들이 발견되면 그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고사리는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온난 습연한 곳,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잘 살아요. 그리고 산호 같은 경우에도 따뜻한 바다에서 살고 있죠. 조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뻘 같은 게 있는 얕은 바다에서 많이 살고 있죠. 그러면 이 고사리와 산호, 조개는 지금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런 환경에서 살았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즉, 걔네들은 예나 지금이나 쭉 살고 있죠. 생존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특정한 환경에만 살기 때문에 분포 면적이 좁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언제 만들어진 지층인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지층이 어떤 환경에서 생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화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상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시상화석. 시상화석을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시상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될 때도 주로 이렇게 그래프를 제시해주고 나서 A에 해당되는, B에 해당되는 화석, 이런 것들이 표준화석이냐 혹은 시상화석이냐를 알고 나서 문제를 풀게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기본적인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방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 지질시대 구분에 활용되기도 하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역할이 있는데 이 외에도 화석의 역할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화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시대와 환경의 구분, 즉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대륙의 이동. 이 부분은 지금 이 강의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멘틀의 대륙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대륙 이동을 하고 있는데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예전에는 붙어있는 하나의 대륙이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증거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일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화석을 통해 대륙의 이동을 증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화론을 배울 때 뭐 기린의 목은 예전에는 짧았는데 점점 길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기린이 목이 짧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도 역시 직접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화석, 기린의 화석들을 통해서 기린 화석의 목뼈의 크기, 뭐 길이 등을 보고 목이 점점 길어졌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생물의 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화석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질시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